오늘 꼭 챙겨야 할 보험 뉴스 7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답답한 보험 약관도 일상 언어로 아주 시원하게 술술 풀어드리는 보험 전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을 아주 빈틈없이 지켜드리는 소비자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준비한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이 소비자의 얇아진 지갑 그리고 보험사의 거대한 금고 사이에서 진짜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진짜 나에게 돈이 되는 혜택들만 쏙쏙 골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딱 필요한 것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장 보험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부터 내 보험료 아끼는 팁 그리고 저 뒤에는 보험 시장의 큰 흐름까지 단계별로 쭉 살펴볼 건데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당장 병원 가실 일이 있는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호텔방을 비싼 돈 주고 예약해서 침대에서 푹 자고 나왔습니다. 오, 좋네요. 네, 근데 체크아웃할 때 호텔 지배인이 딱 막아서더니 이러는 겁니다. 고객님, 저희가 CCTV를 보니까 당신 상태는 굳이 침대에 놓을 필요 없이 그냥 로비 소파에만 앉아 계셨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숙박비는 환불 안 됩니다. 아, 진짜 황당하겠는데요? 황당하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최근 대법원하고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여러분의 병원비에 대해서 약간 이거랑 똑같은 논리의 판결을 내렸다고요. 실손보험 입원료 기준이 깐깐해졌다는 건데 네, 이게 가장 시급하게 아셔야 할 첫 번째 소비자 혜택 관련 뉴스입니다. 신경성형술 같은 아주 갓난한 시술을 받고 하루 병원에 입원하셨더라도 의학적인 입원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으면요. 한도가 높은 입원비 대신에 한도가 낮은 통원 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의사가 입원하라고 해서 병상에 누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시키는 대로 하죠. 근데 나중에 보험사가 서류만 딱 훑어보고 이걸 로비 소파에 있어도 되는 수준이네? 이러면서 통원 치료비만 준다는 건 솔직히 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물리적으로 병상에 보통 6시간 이상 누워 있었으면 입원으로 쳐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6시간 기준.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면 입원이다. 이런 기계적인 공식이 막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제도적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대법원이나 심평원 모두 물리적인 체류 시간보다 환자의 실제 상태에 따른 실질적 필요성을 훨씬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아, 실질적 필요성이요. 네, 이게 일부 병원에서 막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를 하는 걸 막아서 전체 가입자의 실손 보험료 폭등을 제어하려는 그런 거시적인 목적도 깔려 있는 거죠.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전체 보험료 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 시술 받으러 가는 환자분들은 진짜 불안하단 말이죠. 나중에 막상 보험금 분쟁 안 겪으려면 병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저 하루 입원시켜 주세요 이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진료 기록이 생명이거든요. 진료 기록이요? 네, 시술 전에 반드시 의료진이랑 입원 필요성을 충분히 상담하시고요. 진료 기록 차트에 예를 들면 시술 후 합병증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남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 차트에 의학적 근거를 딱 박제해라. 명심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정당한 내 보험금 제대로 받는 것도 참 팍팍해지고 중요해졌는데 애초에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보험료를 막는 게 사실 재테크 1순위잖아요. 이제 내 보험 안에 지방을 좀 걷어낼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소식, 바로 효율적인 보험 다이어트입니다. 네, 마침 이 다이어트 명세서를 현직 보험 전문 변호사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핵심 요약을 좀 해보면요. 준증 수술비나 장기 입원비 특약은 과감히 버려라. 반대로 실손보험, 3대 질병 진단비, 일상생활 개상 책임 특약 이 3개는 반드시 남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옷장 정리할 때 안 입는 옷은 버리고 기본템만 남겨라 이런 거죠. 아, 기본템. 근데 저는 약간 이 조언에 100%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수술비 특약을 과감히 버리라고요? 사실 큰 병 걸리면 수술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맡겨질 텐데 아무리 다이어트가 급해도 이걸 왜 버리라는 거죠?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건 당연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를 알면 왜 버려도 되는지 좀 안심이 되실 겁니다.
어떤 구조길래요? 건강보험에 산정특례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거든요.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국가가 의료비의 95% 가까이를 크게 지원을 해줍니다. 아, 95%나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민간보험의 수술비 특약을 막 중복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즉,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아주 냉정한 계산인 거죠. 그 산정특례 제도가 훌륭하긴 하죠. 그건 맞는데. 근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최신 표적항암 치료나 엄청 비싼 로봇 수술 같은 비급여 항목은 국가가 다 안 돼주잖아요. 그렇죠. 비급여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작정 수술비 특약을 다 없앴다가 나중에 그런 수술 받을 때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아까 진단비 특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진단비요? 네,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국가의 그 산정특례 제도는 적의 치명타를 딱 막아주는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방탄조끼. 네, 수술비 부담을 일단 막아주죠. 근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당장 직장도 쉬어야 되고 가족들 생활비가 뚝 끊기잖아요. 소득 단절이 오니까요. 그렇죠. 월급이 안 나오니까. 이때 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앞으로 생활비로 쓰라고 내 통장에 현금 뭉치로 미리 꽂히는 돈, 그 진단비가 나와 내 가족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든든한 비상식량인 겁니다. 아, 진단비로 받은 현금으로 비급여 수술을 받든 생활비로 쓰든 그냥 자유롭게 활용하면 되니까 용도가 딱 수술로만 제한된 수술비 특약보다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뜻이군요. 방탄조끼와 비상식량, 와, 이거 확 와닿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그럼 혹시 일반인들이 이렇게 막 다이어트 하다가 실수로 빼먹거나 놓치기 쉬운 실전 행동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진짜 많이 놓치시는 고액 보험금이 하나 있어요.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내 몸에 남는 장애에 대해서 큰 돈이 나오는 건데 이걸 진짜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청구를 딱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전화 와서 고객님 약관상 이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면 어떡하죠?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야 하나요? 절대 통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말로만 듣지 마시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그러니까 종이로 된 부지급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부지급 명세서, 문서로 남기라는 거군요. 네, 문서로 거절 사유를 딱 명시하라고 요구하는 순간 보험사도 그걸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야, 서면으로 남겨라 꿀팁이네요. 자, 당장 지금 보험 다이어트가 시급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인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우리가 내야 할 기본 보험료 자체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주 우울한 소식이죠. 오는 4월부터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가 한 5에서 10%가량 오를 전망이거든요. 참고로 자동차 보험료는 이미 1.3에서 1.4% 정도 인상 적용이 완료가 됐고요. 아니, 물가도 미친 듯이 오르는데 보험료까지 오르네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평균 공시이율이 2.5%로 전년 대비 0.25%포인트 떨어져서 그렇다 이러던데 솔직히 금리가 떨어지는데 왜 내 보험료가 비싸지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험사가 고객 돈을 굴려서 낼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예정이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정이율이요? 네, 보험사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고객한테 처음부터 보험료를 덜 받고요. 반대로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고객한테 처음부터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한테 돈 받아서 투자 수익 제대로 못 낼 것 같으니까 애초에 원금을 더 많이 뜯어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이시네요. 화가 나니까요. 네, 근데 정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4월이 오기 전에 보험료 오르기 전에 무조건 가입하세요. 이런 절판 마케팅이 엄청 심해질 거예요. 맞아요. 저도 요새 문자 엄청 받거든요. 4월 인상 임박 막 이러면서 조바심 나던데요? 뭐라도 하나 가입해야 되나? 절대 그런 식의 절판 마케팅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험 다이어트 기준 있죠? 그걸 바탕으로 내 보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걸 쳐내는 게 진짜 먼저입니다. 당장 오르는 거 아끼려다 필요 없는 거에 수십 년 또 묶여요. 일단 다이어트부터 해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좀 최적화했다 치고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우리의 은퇴 후 지갑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번째 뉴스입니다. 연금 설계 시장의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고요? 네, 은퇴자산 관리의 핵심 목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산총액, 즉 막대한 목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매달 받는 월급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막 수억 원짜리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 매달 마르지 않고 졸졸 흐르는 수도꼭지를 집안에 설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저수지는 사실 언젠가 바닥이 보일까 봐 불안해서 돈을 펑펑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 아주 맞춤형 설계 트렌드가 대세예요. 적극적 투자자에게는 변액연금을, 원금 손실이 두려운 안정형에게는 최저 보증률이 있는 종신연금을 제한하는 식이죠. 오, 그럼 저희가 연금 상상 받으러 갔을 때, 저 65세 때 총 얼마 받나요? 이렇게 총액을 묻는 건 좀 하수인가요? 네, 막연한 총액을 묻기보다 진짜 실전 행동 팁을 드리자면요. 은퇴 후 내 통장에 실질적으로 찍히는 월급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보여달라고 아주 콕 집어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매달 찍히는 진짜 현금을 시각화해서 보여달라. 알겠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우리의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수십 년간 믿고 맡기려면 사실 연금을 굴리는 금융사 자체의 신뢰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믿을만 해야죠. 근데 다행히 금융권에서도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차를 빼들었다는 게 5번째 소식입니다. 주요 금융사와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 컨트롤 타워를 전면 격상했다고요. 네, 주요 금융사들이 최고 고객 책임자, 즉 CCO 직급을 부사장급으로 전면 격상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가 조금 삐딱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보통 고객센터나 소비자 보호팀이라고 하면 저희가 화가 나서 막 항의할 때 뒤늦게 수습하는 약간 욕바지 부서 느낌이잖아요. 이번 개편은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그런 불신을 가지시는 게 당연해요. 사실 과거에는 주로 사후 처리 위주였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질 개선의 핵심은요, 애초에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모든 그 앞단 과정에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기획 단계부터요? 네. 고객이 상품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수익률만 보고 가입하게 만드는 그 고질적인 불안전 판매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거죠. 아, 기획 단계부터 태클을 걸 수 있다. 그럼 이럴 때 저희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금융사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상품 가입하실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주눅 들지 말고 끝까지 물어보세요. 소비자 권리가 구조적으로 강화됐으니까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시고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깐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를 꼼꼼하게 보호해주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사 자체의 금고가 아주 튼튼해야겠죠. 보험사들의 금고 상태는 좀 어떤가요? 6번째 뉴스 보니까 생명보험사 이익잉여금 60조 시대가 열렸다고 역대급으로 두둑하다던데요. 네,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이익잉여금이 무려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약 15조 원으로 압도적인 1위고요. 와, 60조 원. 삼성생명만 15조? 아니 근데 앞에서는 금리 떨어져서 돈 굴리기 힘들다면서 우리 보험료는 올리더니 뒤에서는 고객 돈을 다 금고에 꽉꽉 쌓아두고만 있었던 건가요? 이게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맞아요? 숫자가 너무 커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현금을 금고에 막 쌓아둔 게 아닙니다. 이익률이 좋은 보장성 보험 위주로 체질을 개선한 것도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새 회계 제도인 IFRS 17, IFRS 17 도입된 결과거든요. 아, IFRS 17이요? 회계장부 적는 룰이 바뀐 거군요. 네. 예전에는 과거 금리를 기준으로 장부를 썼는데 이제는 현재 금리로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예상 이익을 당겨서 장부에 미리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종의 회계적 착시도 섞여 있는 거죠. 아, 진짜 돈이 아니라 장부상 화려해진 거다. 그럼 우리한텐 왜 좋은 건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곧 KICS라는 새로운 자본 건전성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든요. 킥스요. 네, 경제 위기가 와도 보험사가 안 망하고 돈을 내줄 수 있는지 평가하는 엄청 깐깐한 테스트인데요. 이 장부상의 60조 원이 그 킥스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무 체력, 즉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테스트를 통과할 체력을 길러준 거다. 그럼 장기 상품 가입할 때 팁이 딱 나오네요. 네, 맞아요. 든든한 자본력을 확보한 대형사하고 결손금에 시달리는 중소형사 간의 안정성 격차가 크게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상품에 가입하실 때는 단순히 사은품이나 혜택만 볼 게 아니라 해당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체력까지 따져라. 자, 어느덧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험사의 체력이 커진 배경에는 무작정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낼 돈과 안 낼 돈을 엄격하게 가리는 노력도 있다고요. 대법원의 구상금 관련 판결이네요. 네, 대법원 구상금 이중부단 완화 판결인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다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했다면요.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줘야 할 구상금, 즉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돈에서 그 치료비를 빼고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이미 병원비로 돈을 줬는데 하급심에서는 공단한테 그 돈을 또 주라고 해서 보험사가 이거 이중지불 아니냐, 억울하다 이러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성격과 기간이 다른 치료비는 공제하는 것이 맞다며 아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준 거죠. 보험사의 억울한 이중부담을 덜어준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주로 거대한 기관들끼리 네가 돈 내라 내가 낸다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명확한 법적 기준, 잣대가 세워지는 게 우리 소비자한테 어떤 실전 이득이 되는 거죠? 기관끼리의 싸움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룰이 명확해지면 기관끼리 소송하고 싸우느라 산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처리가 막 지연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빙 돌아서 소비자에게도 보상이 더 빨리 나오는 이득이 되는 거죠. 아, 위에서 교통정리가 딱 되면 산재 피해자분들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 아주 명쾌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당장 새는 내 실손보험료부터 시작해서 60조 원의 회계 장부, 대법원 판결까지 7개의 핵심 보험 소식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방대한 소식을 아우르는 촌철살인 한 문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험은 더 이상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방치형 자산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와 제도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가지치기 해야 하는 관리형 자산입니다. 방치형 자산이 아니라 관리형 자산이다. 어우, 진짜 가슴에 콕 박히네요. 청취자 여러분, 금융당국은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는 수십조 자본을 쌓으면서 매일같이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보험 지갑은 과거의 낡은 관행에 그대로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오늘의 변화된 규칙에 맞게 딱 세팅되어 있나요? 오늘 당장 서랍 속에 잠든 보험증권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꼭 한번 열어보시고 제대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진짜 돈이 되는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